간호조무사 무료 강좌 제2강 활력증후 호흡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합격 비밀노트 국시시험 대비. 오늘은 우리 활력증후 중 체온에 이어 호흡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흡이란 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에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우리가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을 우리가 흡기라고 하고 숨을 내쉬는 것을 우리가 호기라고 하죠. 호흡에 변화를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운동, 소화, 감정, 약품, 체온, 출혈, 쇼크나 기압 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의 경우는 나이 어린 사람이 호흡이 대체로 빠르고 여성이 남성보다 호흡수가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운동을 한 경우 일시적으로 호흡이 증가하기도 하죠. 또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동안에도 호흡수가 약간 증가하며 공포나 흥분의 감정이 있을 때 호흡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핀이나 전신마취같이 이런 약품을 사용한 경우 호흡수를 느리고 깊게 하며 카페인과 아트로핀은 호흡을 자극하기 때문에 빠르고 얕은 숨을 쉬게 하죠.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호흡도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이 감소되면 혈액 내 산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쇼크의 경우는 복부에 큰 동맥이 우려되며 호흡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낮은 기압에서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시험에 잘 나오는 호흡의 증가 원인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쇼크나 발열, 체온 증가죠. 흥분, 출혈,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멈춘 후 3분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비가역적인 손상이란 것은 외부의 자극으로 신체가 손상된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이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말하는 거죠. 즉 복구할 수 없는 손상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활력증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숨을 쉬어야 일단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실제 경험이지만 저희 가족 중에서도 호흡곤란 환자가 있어서 119를 통해 병원에 몇 번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지금은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호흡곤란 환자를 보게 된다면 바로 119를 부르십시오. 119 차 안에는 호흡과 관련된 장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호흡곤란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 바로 119를 불러서 즉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은 뇌의 연수에 있는 호흡 조절 중추와 폐의 정상적 기능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회 호흡량은 500ml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 중추 하면은 뇌 연수라고 딱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우리 호흡에 관여하는 우리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호흡을 우리가 구분하면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호흡은 다른 말로 폐호흡이라고 합니다. 폐의 폐포와 순환혈액 사이에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호흡은 조직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체세포 사이에 가스 교환으로 헤모글로빈과 세포 사이에 산소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호흡하면은 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폐호흡, 내호흡하면 혈액과 체세포 사이니까 조직호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상에 이루어지는 우리 호흡 작용을 본다면 첫 번째 대기와 폐포 사이에 공기 교환을 줄 수가 있고 혈액의 산소 운반이라든지 폐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제거나 혈관에서 조직으로 산소 공급을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 두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정상호흡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인 경우에 정상호흡수는 분당 13회에서 20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 18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생아의 경우는 분당 30에서 60회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세 아동인 경우에는 18회에서 26회 정도가 정상호흡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호흡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상이 있는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빈호흡에 대해서 보죠. 빈호흡은 1분간의 호흡수가 24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서호흡은 1분간의 호흡수가 10회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분간 호흡수가 4회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서호흡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과도호흡이 있는데 호흡수와 깊이가 증가된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시나 또는 뭐 호흡기 질환 환자, 빈혈, 출혈, 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과도호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호흡곤란이 있는데 호흡 시 힘들고 통증이 수반되는 우리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슴이나 어깨, 목 등의 호흡 보조근을 사용하므로 통증 수반과 함께 잡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될 경우 기도성 폐질환이나 뇌성 등의 원인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체인스톡 호흡이 있습니다. 임종시 호흡이라고도 하며 무호흡과 과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쿠스마을 호흡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혼수 상태 시의 호흡으로 비정상적으로 깊고 빠른 호흡을 의미합니다. 호흡 시에 과일 냄새가 납니다. 네 번째로 호흡 측정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수는 1분간 측정한 후 기록한다고 볼 수 있겠죠. 환자를 눕히고 맥박수를 잰 후에 바로 환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호흡수를 재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환자가 임의로 호흡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눈치채지 못하게 맥박수를 잰 후에 바로 손목을 계속 잡으면서 호흡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부위는 여성은 가슴을, 남자는 복부의 움직임으로 호흡의 깊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특징 등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할 호흡 형태가 있는데 호흡 곤란이라든지 얕고 조용하고 느린 호흡, 무호흡, 서호흡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호흡 시 관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호흡수와 리듬 및 흡기와 호기 시의 폭의 변화, 횡격막과 흉근, 부속근 등의 근육 사용 여부를 관찰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핵심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는 자, 보기 1번 체온, 2번 호흡, 3번 맥박, 4번 혈압, 5번 맥박.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환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측정해야 하는 활력 징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의 상태 변화 및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호흡의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죠. 환자가 호흡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해서 측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호흡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정상호흡 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1번 광대근, 2번 횡격막, 3번 대흉근, 4번 승모근, 5번 정거근.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호흡은 뇌 연수에 있는 호흡 중추와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의해서 우리 조절된다고 할 수 있고요. 호흡에 관여하는 우리 근육이 횡격막과 늑간 근육이라고 했죠. 자, 정상호흡 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은 뭐가 되죠? 그러면 횡격막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혈액 내 CO2 증가 시 호흡수는 자, 보기 1번 변화 없다, 2번 감소한다, 3번 증가한다, 4번 감소 후 증가한다, 5번 증가 후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3번의 답은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죠. 우리 산소의 농도 변화에 관계없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호흡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의식이 없는 환자 발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자, 보기 1번 호흡 확인, 2번 맥박 확인, 3번 혈압 확인, 4번 심분 확인, 5번 청색증 유무 관찰. 자, 의식이 없는 환자가 발견되었다 라고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응급처치를 물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는 보통 혀와 후두가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호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응급처치 시 우리 ABC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로 기도 유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평평한 곳에 눕히고 턱을 약간 들어 올리고 동시에 이마에 손을 얹어 머리를 뒤로 젖혀주면 되겠죠. 두 번째 할 일이 호흡 유지인데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을 경우 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 되겠죠. 이때 환자의 코를 손가락으로 꽉 쥐어야 공기가 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혈액순환 유지가 들어가겠죠. 명치 윗부분을 눌러주어 혈액을 뇌까지 공급시켜 뇌세포의 괴사를 막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과 호흡이 멈춘 후 보통 3분이 지나면 우리가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는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환자 발견 시에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호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 2강에서는 활력증후 중 가장 중요한 호흡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맥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